네, 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수능 34번 지문을 관찰하고 분석한 김환성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내용은요, 어떤 영어를 가지고 함께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의 논리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문장 안에서도 어떤 논리 구조가 있어서 어떤 정보를 취하고 어떤 정보를 취하지 않을지, 그리고 그 장치를 평가는 어떻게 심어놨을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파트로 이 지문을 나눴고 첫 번째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나오면서 이 문장의 주어가 우리의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허구이며 또한 이상하게도 자기 지시적인 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까지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 주어가 여기까지였고요. 그거에 대한 특성이 첫 번째로 허구이며 두 번째로 이상하게도 자기 지시적인 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실전에서 봤을 때 자기 지시적인 틀, self-referential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평가원에서도 그것을 유의해서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병렬을 활용해서 어떻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자, 이 자기 지시적인 틀이라는 게 너무 어려우니 자, 병렬은 같은 속성을 연결한다는 걸 봤을 때 우리가 A and B에서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아는 정보만 가져가는 게 실전에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평가원에서도 그것을 의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갈 정보는 우리의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분리하는 것이 허구이다 라고 이 정보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나왔던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 어머니 미래의 일부였고 여러분 자녀의 과거는 여러분 현재의 일부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 내용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문에서 봤을 때 세미콜론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부연 설명을 그냥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괜히 부연 설명한 것이 아니다. 그 앞의 내용이 중요하고 기억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뒤에 부연 설명은 당연히 정보로 가져가지 않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병렬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이 전체 문장 안에서 우리 40% 정도의 정보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조화하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 전혀 없으며 그것은 흔히 충분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는 것이 허구라고 나왔는데 갑자기 그 다음에는 충분히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논법이냐면요. 자, yes, but 논법입니다. 이거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논법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 네 의견도 일리가 있지. 근데 내 의견은 이러이러해서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논법인데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설득과 관련된 거를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yes but 논법이 나올 경우에는 자, yes 부분. 그런데 너도 맞아. 이 부분은요. 필요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부분을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쓰인 역접의 2가지 기능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소재에 대한 판단 변화의 경우에는 뒤에 정보를 가져가고 앞 정보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나열의 경우에는 앞 정보도 기억하고 뒤에 정보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yes but 논법이 나오는 경우에는 뒤에 정보만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에서 가져갈 정보는 그러나 이후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고 가면 이 평가원에서 이 지문을 낼 때 학생들이 꼭 가져가야 될 정보로 의도한 정보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안에도요. 자, 주체를 한번 보면은 자,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서술어로 첫 번째 오도해왔으며 두 번째,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책임 범위를 시야로부터 숨겨왔다라는 2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오도했다. 두 번째, 책임을 숨겨왔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렬이 활용돼서 이 주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2개를 다 가져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가장 중요하게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보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글을 읽을 때 어떤 정보를 챙겨가야 되냐? 기후 변화의 경우에는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책임 시야로부터 숨겨져 왔다. 이거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병렬을 활용해서 꼭 필요한 정보만 우리가 캐치해 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같은 경우에 사실 같은 말을 재진술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말을 재진술했으니까 얘는 필요 없는 정보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괜히 재진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정보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 2번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빈칸 문제를 풀어나갈 때 이 지문을 실제에서 풀어나갈 때 총 2가지의 정보를 기억하면 되는 것이고, 이거를 기반으로 그 다음 문장인 빈칸 문장을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은요, 나레이 법비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거다, 이런 구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앞부분이 빈칸이 뚫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정보를 활용해야 하냐, 나레이 법비에서 A가 아니라 B다일 경우에는 A와 B는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A가 빈칸이 뚫려 있으니 B를 활용해서 얘를 부정해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답이 나옵니다. 이게 이 문제를 풀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실전에서 우리가 빈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실전 문제, 다른 문장을 봤을 때는 어떻게 이걸 활용해야 되냐. A가 아니라 B다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A는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B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이 not so much A as B 같은 게 있습니다. 얘도 같은 뜻으로 A가 아니라 B다. 그리고 not only A but also B,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얘를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A와 B를 둘 다 긍정하기 때문에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수학을 잘할 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해 라고 말할 때 영어를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에서 가져갈 때는 이 B 쪽만 읽으면 된다. 자, 이것이 이 지문을 보는 커다란 3가지 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가지의 평가원 지문 관찰을 총 정리하면서 실전 원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병렬을 2가지 케이스를 봤습니다. 자, 병렬에서 A and B라는 정보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아는 정보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A and B에서 덜 중요한 정보가 있고 더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우리는 더 중요한 정보만 캐치해서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을 활용해서 이 첫 번째 문장을 봤을 때 both a fiction and utterly self-referential framework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self-referential framework라는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fiction이라는 허구라는 것만 가져가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A and B에서 더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것만 가져가자. 자, 여기 보시면 has been desperately misleading 이라는 표현이 있고 and has most importantly 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뒤에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실전에서 볼 때는 이 most importantly가 있는 부분만 읽고 가면 된다라는 거죠. 이 정보를 정리해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 아까 yes but 문법을 봤는데요. yes but 문법의 경우에는 정말 확실하게 그 앞에 있는 정보를 까먹고 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뒤에 정보만 가져가면 된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친 부분만 이렇게 챙겨가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나레이 법비의 활용입니다. 자, 아까 나레이 법비의 경우에는 이 빈칸 문제에서는 A와 B의 속성이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했지만 실전에서 다른 문장을 볼 때는 A는 기억하지 않는 정보다 라고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not so much A as B, not only A but also B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포인트로 평가원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평가원은 문제를 출제할 때, 지문을 선정할 때 어떤 정보를 추려가도록 장치를 넣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로 병렬을 활용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역접을 활용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 나레이 법비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갔을 때 각 문장에서 정보량이 40%에서 60%까지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끝내봤고요. 저는 또 다른 지문으로 함께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